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안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미국을 강타한 폭탄 사이클론으로 현재까지 7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눈폭풍으로 숨진 여성이 사망하기 직전 촬영한 영상도 공개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용 감기약과 진통제 부족 현상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팬데믹으로 학습 기회를 손실한 현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의 평생 소득이 평균 수준보다 7만 달러가량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가 새해를 맞아 무료버스 운행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새해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천여 개의 새로운 법들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인데요. 최저임금과 교통, 연휴 관련 법안들이 눈에 띄게 바뀝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 법안들 이두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캘리포니아주에서 수백여 개의 새로운 법안이 제정된 가운데 상당수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노동법 관련 분야를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 50센트로 인상됩니다. 현재 주 최저임금은 26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시간당 15달러, 26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14달러입니다. 또 급여 투명성 법안이 시행되면서 임금도 공개됩니다.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채용 공고 시 급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이 요청할 때도 직책에 따른 급여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여성, 인종 이런 거를 이유로 해서 그 월급을 딴 데보다 적게 주지 마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특히나 만약에 불만이 있는 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하면 나와서 이제 인스펙션을 하고 거기서 적발 사항이 나오면 이제 시정 명령하고 벌금 내. 교통법규와 관련해선 보행자들의 무단 횡단이 합법화됐습니다. 다만 보행자들이 안전을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 같은 정황이 증명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I think there will be a bit of a gray area, but a lot of these cases, and in terms of negligence and people being struck, whether it's in a vehicle or as a pedestrian, really do go to the case-by-case basis or the facts of the case in which they're struck. 현행법상 차량이 자전거 운전자를 지날 때 3피트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차선을 바꿔야 하는 자전거 운전자 추월법이 시행됩니다. 2023년 캘리포니아주 공휴일도 새로 생겼습니다. 음력설과 4월 24일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무모의 날, 6월 19일 준틴스, 9월 네 번째 금요일인 원주민의 날이 캘리포니아주 새로운 휴일 목록에 포함되면서 기존보다 4일의 공휴일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외에도 주 내에서 모피 제조와 판매 금지, 신분과 상관없이 경찰직에 지원할 수 있는 SB 960법 등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수많은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새해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교민 2명이 인종차별 범죄를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이들은 갑자기 다가온 한 남성에게 난데없이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을 들어야 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햄버거 매장. SNS로 햄버거 리뷰 영상을 찍고 있던 한국인들에게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웃으며 가달라는 말에도 남성은 이들에게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물은 뒤 인종차별에 동성애 혐오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I'm Korean. You're Kim Jong-un's boyfriend? You've had I'm gonna get spit in your face. 이 남자는 밖에서 보자는 말을 남기고 나간 뒤 창문을 통해 15분 동안이나 이들을 노려봤습니다. 결국 이들은 식당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매장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현지 경찰서장은 용의자의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며 즉각 수사에 나섰고 40살 조던 더글라스 크라를 증오범죄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대낮에 뒤스부르크 주택가에서 남성 2명이 한국인 유학생에게 접근해 얼굴을 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이들은 혐오스러운 중국인을 다 죽이겠다는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미국과 유럽 등에서 혐오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2020년과 2021년 미국에서만 10,000건 이상의 증오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미국 뉴욕주 버팔로를 강타한 폭설로 차에 갇혀 숨진 한 여성이 죽기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마지막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인 22살 앤덜 테일러는 지난 23일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집으로부터 6분 거리의 도로에서 폭설로 고립됐습니다. 여성은 구조를 요청하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에게 두려움 가득한 메시지와 공포의 눈보라 현장 영상을 찍어 보냈습니다. 긴급한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압천후로 구조대는 제때 도착하지 못했고 여성은 고립된 지 24시간 만에 지인들에 의해 1.3m의 눈에 뒤덮인 도로 위에서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테일러는 저체온증이나 차량 배기구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테일러가 찍은 마지막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테일러의 구조가 지연된 점과 시신이 24시간 동안 방치된 것과 관련해 현지 구조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겨울철 눈폭풍 사망자는 지금까지 7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리플 데믹으로 인해 어린이 상비약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됐고 최근 코로나19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어린이 타이레놀은 물론 감기약 등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약국체인 CVS는 상비약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 진통제 제품군의 온라인 구매를 최대 2개로 제한했습니다. We look every single day for these items. We have multiple wholesalers that we purchase medications from, and on a daily basis we check if they have it in stock. Or usually so far we will be lucky to find like 1 or 2 bottles.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어린이 상비약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학습 손실을 겪은 미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생 소득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동안 학습 기회 손실을 겪은 학생들의 평생 기대 수입이 평균 7만 달러씩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미 교무부가 실시한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8학년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이전과 달리 급락한 점을 지적하며 학습 기회 손실이 복구되지 않는 한 학생들의 일평생 소득이 3%에서 9%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성적 하락 이후로 팬데믹 기간 원격 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과 그룹 활동 참여의 어려움 등을 꼽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면서 문자 메시지에 익숙한 MZ세대들이 전화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은 조사 결과 MZ세대들은 문자와 짧은 메시지가 주된 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전화 통화 경험이 매우 적다면서 기업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들이 전화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엔 MZ세대들의 전화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시간당 수백 달러씩 받고 1:1 통화 기술을 교육하는 컨설팅 업체도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MZ세대는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가리키는 용어로 모바일과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디지털 활용에 능숙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연말 연시를 맞아 승객들에게 무료 버스 탑승 이벤트를 제공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은 오는 31일 오후 6시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2시 30분까지 모든 버스에 무료 탑승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승차 구간은 오렌지 카운티 교통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 무료 버스는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16만 2천 명 이상의 주민이 해당 버스를 이용해 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지역의 한 커플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하던 중 300피트 협곡 아래로 추락했지만 큰 부상 없이 목숨을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이 커플은 현대차 엘란트라를 타고 엔젤레스 내셔널 국유림을 지나던 중 자갈길에 미끄러져 300피트 협곡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됐지만 커플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사고가 난 장소는 휴대폰 서비스가 되지 않는 지역이었지만 당시 커플이 갖고 있던 아이폰에 탑재된 충돌 감지 긴급 구조 요청 기능을 통해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한편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차량 외부는 파손됐지만 내부는 대체적으로 손상되지 않아 탑승자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NBA LA 클리퍼스가 한인의 날을 맞아 코리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클리퍼스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함께 다음 달 13일 LA 다운타운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펼쳐지는 덴버 네기츠와의 경기에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해 코리안 헤리티지 나잇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인 LA 클리퍼스와 KYCC가 함께 제작한 모자와 의류 등의 다양한 경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당일 경기엔 2023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한 공동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최종 발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백악관은 곧바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안보와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반영한 새 인태 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의 목표가 국제 평화를 증진하고 핵을 저지하려는 한미 간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북한 등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국한됐던 과거 전략과 달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와 포괄적이고 전략적 협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포함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 질서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국은 협력 국가로 언급했고 상호 존중과 호혜를 기반으로 성숙한 한중 관계를 구현한다고 명기했습니다. 한국판 인태 전략이 중국 견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특정 국가를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이 정부 전략의 핵심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이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배타적인 소그룹에 반대해야 한다며 견제하면서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희망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강경한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침범 당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지 않고 대응이 아니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경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던 원칙도 깨고 이례적으로 오늘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는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경 발언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 한 대에 대해 우리는 2대, 3대를 올려보내고 필요하면 격추도하라는 첫날 지시를 전했고 원점 타격도 준비하며 확전 위험을 각오한 것으로 안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무인기 영공 침범으로 커진 불안감을 가라앉히려는 의도에 더해 군 통수권자가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비판은 야당은 물론 여당 안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전투복 입고 벙커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있어야 이게 상식에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송년회하고 있다는 게 얘기 되냐 말이에요. 전쟁주에 NSC 회의하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럼 뭐가 현장에서 뭐가 격추기 뭐 한 대라도 뭐 떨어뜨려 놓고 뭐 이야기를 해야 말이 되잖아요. 대통령실은 NSC를 열 필요가 없었다며 안보실장이 수시로 대통령 지시를 받아 대응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중국에서 짙은 안개로 인해 200대가 넘는 차량들이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차량들도 많았는데 중국 당국은 아직 정확한 피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트럭이 달려오더니 앞차를 그대로 밀어버립니다. 강한 충격에 옆 차선에 있던 차까지 흔들립니다. 도로 위에 차량 수백 대가 부서진 채 뒤엉켜 있고 아예 다른 차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일부 차량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출근 시간대인 오늘 아침 7시 40분쯤 중국 허난성 정저우의 황허대교에서 차량 200여 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다리 위 도로에 낀 살얼음에 출근길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시거리가 20m도 안 되는 짙은 안개 탓에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멈추지 못하면서 대형 연쇄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직후 견인 차량과 70명에 가까운 구조 요원이 출동했지만 200대가 넘는 차량들이 뒤엉켜 있어 구조와 사고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까지 1명이 사망하고 차에 갇혀 있던 11명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사고 원인과 정확한 피해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달 되찾은 남부 요충지 헤르손에선 러시아군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조명화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남부 요충지 헤르손.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격화되면서 민간인들의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C는 성탄절 이후에만 약 400명이 탈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피난민들은 하루에도 70에서 80차례씩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포격이 무서워 견딜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성탄절 전날에는 러시아군이 중앙시장을 집중 포격해 11명이 숨졌고 27일에는 산부인과 병원을 폭격해 산모와 신생아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Это было очень страшно, потому что и неожиданно резкие начали взрывы, начала вылетать ручка с окна, стекла. Ой, руки до сих пор трусятся, если честно.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헤르손과 하르키우 지역의 어린이 수백 명이 지난 8월 말 러시아 정부 주최 무료 여름 캠프에 참가했다. 수개월째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캠프가 열릴 당시 두 지역은 러시아 점령지였으나 최근 우크라이나가 탈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을 향한 양국의 협상은 물꼬조차 트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평화협상 조건으로 헤르손, 자포리자,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내 병합지역 4곳을 러시아 영토로 인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Не может существовать никакой мирный план Украины, который не учитывает сегодняшних реалий с российской территорией, с вхождением в состав России.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 조건으로 이번 전쟁에서 병합한 4개 지역은 물론 2014년 러시아가 병합한 크림반도에서까지 러시아군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겐 사실상 전쟁 완패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란 분석입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합니다. 지난 2013년 바티칸 역사상 처음으로 교황직에서 스스로 사임했던 인물이죠.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Tutti voi una preghiera speciale per Papa Emerito Benedetto che nel silenzio sta sostenendo la Chiesa. Ricordarlo è molto ammalato. 올해 95살로 고령인 베네딕토 16세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진이 계속 보살피고 있다고 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직접 찾아가 베네딕토 16세를 만나고 왔다고 하고요. 수요 일반 아련에서는 신도들에게 베네딕토 16세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극단적인 추위와 더위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올여름 40도 넘는 폭염을 겪은 영국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지 140년 만인 올해 역대 가장 더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은 보통 여름에도 날씨가 서늘한데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더워서 기온이 38도를 넘긴 2019년 여름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올해 기온 상승은 인류에 의한 기후변화의 결과라며 앞으로 더 더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 경찰이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멈춰 세웠는데요. 한 부부가 타고 있던 차 안에선 놀랍게도 목줄을 한 아기 호랑이가 발견됐습니다. 총기류와 탄약통 90여 개도 나왔는데요. 이에 경찰은 부부를 체포해서 총기와 호랑이 운반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기르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소유 절차가 까다로워서 맹수를 밀반입 파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예식장 7층, 가구 명품관 4층, 경찰서 5층. 합성 사진이다 아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의 한 대형마트 건물 외벽에 걸린 펼침막 사진인데요. 구로경찰서가 경찰 역사상 최초로 대형 쇼핑몰 세입자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 구로경찰서가 한 대형마트 건물로 이전하면서 누리꾼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번 달 대형마트에 새로 입점한 업체, 수갑 1+1 이벤트 중 이 건물에서 잘못하면 바로 위층으로 연행되겠네 같이 SNS에는 놀랍다는 반응과 흥미롭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구로경찰서가 대형마트 5층이라는 이색적인 공간을 임시청사로 삼게 된 건 기존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임시청사가 필요해졌지만 수백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서울 종로경찰서도 지난 7월 옛 면세점 빌딩에 입주했고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말 폐업한 찜질방 건물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한 남성이 미국의 커피 전문점 매장 바닥에 음료를 쏟아버린 뒤 나가는 모습이 SNS에 공개됐습니다. 남성의 행동에 놀란 직원들은 멀뚱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앞서 이 남성은 음료는 필요 없고 빈 컵만 가지고 싶다며 돈을 냈다고 합니다. 컵만 따로 팔지 않는다는 직원의 말에 남성은 음료 2잔을 주문한 뒤 이렇게 바닥에 쏟아버리고 빈 컵만 들고 갔다는데요. 남성이 시즌마다 나오는 컵을 원한 것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영상을 본 누리꾼 대부분은 동낭비다, 바닥은 누가 치우냐며 남성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회사 규정이 이상하다, 직원이 융통성이 없었다는 의견도 있었네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감염 불안감에 대처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새 부리처럼 보이는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려고 입을 벌릴 때마다 위아래로 나뉜 마스크도 함께 벌어지는데요. 이 모습을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리지만 남성은 주위 시선에 상관없이 코로나19를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몸 전체를 가리는 대형 비닐 우산을 쓰고 시장을 거니는 커플의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SNS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한 커플이 발끝까지 가린 커다란 비닐 우산 안에 들어간 상태로 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시장 상인과 돈을 주고받을 때 발밑에 비닐을 일일이 들어 올리고요. 우산을 들고 있는 남성은 걸어 다니는 동안 비닐이 바닥에 끌리지 않게 우산을 높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 겨울 콘서트에서 8살 소년이 막춤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와, 인상적인 춤 동작에 반해 친구의 엄마가 SNS에 이 영상을 올렸고요. 요즘 표현으로 무대를 찢었다라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고 하네요. 미국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찍은 학생과 교사의 댄스 배틀 영상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한 학생이 먼저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선생님도 1초의 망설임 없이 춤을 춥니다. 예상치 못한 교사의 춤 실력에 주변 학생들이 깜짝 놀란 것 같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투나잇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